시장은 빠지는데 종목별로는 또 상당히 다른 움직임이어서요. 오늘 키워드 놓고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결국에는 또 하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우리 시장, 미국 시장 하락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 좀 압박감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양시장에서 좀 매도가 많고 코스닥에 특히 매도가 많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가장 약합니다. 장 초반부터 가온칩스, 동진, 세미캠, ISC 등이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나머지 반도체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도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빼고 나면 나머지들은 다 주로 흘러내리는 상태 속에서 조정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게임주, 일부 화장품 이런 식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안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쪽들도 소폭 반등입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대통령 순방과 관련되어 있는 원전, 방산, 건설, 재건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가던 종목 계속 가는 장세인데요. 안 가는 종목 계속 안 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급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스레드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가 나타나서 개별 종목 흐름이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개별 종목은 개별주대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반등이고 나머지 대부분 다 약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도체 약세 속 스레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강한 움직임입니다. 오늘 가장 궁금한 게 반도체 약세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핫하다는 AI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밀려나는데 반도체 기사 찾아보면 여전히 좋다, 하반기에 돌아선다 이런 뉴스들이 많은 가운데서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 동시다발적인 하락,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정 부분 좀 약세의 원인들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의 HBM 향들은 강합니다. 지금 반도체 약세 속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STI하고 AD 테크놀로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어떤 면에서 약한 쪽이자 한다라면은 챗 GPT 관련해서 그동안 올랐던 인공지능 칩들 쪽이 자율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좀 약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온 칩스라든지 텔레 칩스라든지 이런 칩스 쪽들이 상당히 급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동진 세미캠 마찬가지 또 ISC 같은 경우는 SKC로 넘어가면서 제3자 유증을 하다 보니까 희석 요인이 생기면서 또 급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SKC는 장 초반에는 강하다가 지금은 좀 매물 나오면서 빠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자금을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챗 GPT 이제 트래픽 많이 감소한다 이러면서 또 쭉 이렇게 올라왔었던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AI 칩들 이쪽들이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반대로 하이닉스랑 HBM 관련주들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스레드 관련해서도 빠르게 지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가입자 수가 거의 한 1억 명 이 정도 됐다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광고, 온라인 광고, 인터넷 광고 이런 쪽들한테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관련 섹터주들을 강하게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플레이디도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비데이지도 지난주부터 급등해서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나스미디어도 온라인 인터넷 광고 때문에 지금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FSN, EM넷, 에코마케팅, 다 인코스까지 해서 다 급등세가 좀 나타나면서 광고 쪽들, 온라인 광고 쪽들 중심으로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챗 GPT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이쪽 반대로 새로운 쪽에서의 강세 흐름을 좀 만들어내면서 시장이 좀 수급이 개별 주단에서 좀 빠르게 이동하고 반도체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좀 빠르게 좀 이동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HBM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하이닉스의 투자와 관련해서 계속 기대감을 갖는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ASTI라든지 AD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나중에 뭐 삼성전자도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니 삼성전자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도 요번에 좀 조정을 겪고 나면 또 가격적인 메리트 보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향도 그렇지만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게 비메모리 후공정 쪽들 중에서 삼성의 투자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흐름들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가온칩스가 그래서 급등했다가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좀 후공정 패키징 재료 쪽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고 안 올라간 것들 위주로 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 그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 이격 조정 이런 부분들 항상 대응하시면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스레드라는 새로운 또 매기가 들어갈 만한 키워드가 나오면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약간은 좀 쉬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두 번째 키워드 방산조선 기계원전. 이쪽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것인가, 이 세일즈와 관련된 부분이 또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쉽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날짜만 정해지면 그 전에 방산이랑 원전, 그다음에 재건 관련주들만 사놓으면 무조건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좀 잘 활용하는 일정 매매, 대통령의 일정을 따라가는 일정 매매도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일단 좀 수주 뉴스가 있었죠. 근데 아침에 올라가고 나서 좀 찰실 매물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 쪽들도 초반에 K9 자주포 얘기 나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했었는데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지금 기계 쪽하고 그다음에 재건 쪽들, 그다음에 원전 쪽들, 에너지 관련 쪽들 이런 쪽들이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부터 재건 관련주도 상당히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삼부토건 비롯해가지고 지금 기계, 그다음에 전력 쪽들하고요. 항상 가든 세트죠. 기계, 전력기기 쪽들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뭐 조선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산 쪽은 좀 빠르게 좀 차익실 매물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는지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는 기계, 전력기기, 그다음에 재건 이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 이어가고요. 그 대장은 삼부토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진성 TC라든지 두산 박해 이것도 계속 추세 따라가고 있으니까 챙겨서 보시고요. 뭐 전력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현대일렉, LS일렉, 재룡전기 이렇게 세 개가 좀 강한 모습이고 원전도 뭐 계속적으로 뭐 뉴스는 좀 나옵니다만은 최근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큰 종목인데 좀 작은 종목들 안에서도 좀 추세 보시면서 차트 좀 보시고 종목 선정해서 기술적인 대응하시는 전략은 유효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요, 낙폭과대 내수 소비주의 강세입니다. 뭐 신세계 푸드 이쪽으로도 오늘장 양호하게 움직임 나타내고요. 얼마 전에 또 의류 관련된 종목이 한 차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쪽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보니까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냥 대체로 하반기에 가면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돌아설 수 있겠다. 그리고 성장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세계라든지 뭐 호텔신라 반등하고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정말 바닥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저가 항공주와 항공주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여행 관련주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료 섹터주들도 앞서 주목해 주신 대로 뭐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그다음에 편의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하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지 추세 살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보다는 긴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묻어둘 여윳돈이 있다라면은 정말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정말 신세계나 뭐 호텔신라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빠져 있고 그 외에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소매 유통주들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멀리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면은 좋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서기는 어렵다.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으로 좀 1차로 지금 봐주시고 더 이상 빠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빠졌다라는 점 때문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내수 관련주들 중에서는 최근에 뭐 엔터주들도 최근에는 조금
좀 힘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 모습이 좀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들도 약간 좀 눈치 장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수 소비주들은 지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미국의 12일 날 뭐 CPI 나오고 또 이제 7월 달 말쯤에 이제 금리 인상 여부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기회가 일정 부분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면서 추세와 수급의 변화를 좀 챙겨 보시는 전략이 해당 섹터 쪽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놓고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